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제가 그 줌을 하면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제가 지금 공개 토론을 좀 제의를 공식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공개 토론을 하자는 쪽은 세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주식회사 미디움, 즉,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에서, 많은 법인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KOK, 재단의 모든 일, 그 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된, 음, 그, KOK 플레이, 플랫폼 사업과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 사업, 이 모든 것들이 주식회사 미디움 관계자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 자산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한 군데를 말씀을 드리는 곳이 결국에는 김판종 씨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KOK 피해자 치고 지금 현재 KOK 재단, 즉 토마스 프레이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KOK 재단과 어, 첫 계약을 한 미디움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주식회사 미디움,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를 해보면은 계약 관계에서 지금 재단은 완전히 거의 뭐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는 상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식회사 미디움 관계자들 뭐 전 현직 뭐 막론하고 모든 그 재단의 일과 자산과 이런 것들이 확실치 않은 계약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점령이 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이 되었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객관적으로 따져도 가장 큰 피해를 뭐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그리고 살아날 수 없는 쪽에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신 분이다. 그래서 KOK 남아 계시는 분들에 비해 가지고 훨씬 그 심각도가 심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송가병 씨예요. 뭐, 스스로가,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미덕을 점법을 거쳐서, 어, 현재까지 오면서 이 피해자들에게 가장 많은 내용들을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하고도, 당연히, 공개적으로 그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영상들, 많은 오프라인 설명, 뭐 이런 내용들이 결국 그 정보 전달이라든가 내용 전달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쪽이 그 송가병 씨라고 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 지금까지 제가 그 많은 설명들을 해드렸는데 그 설명을 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그 기록물, 뭐, 즉, 영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글로 올라왔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제가 계속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 마지막으로 같은 피해자면서 주장이 아주 상반되는 그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뭐, 지금 그 단톡방의 이름은 피해자 모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원자 씨라든가 이행규 씨, 그다음에 이무호 씨, 거기에 또 덧붙이면은 김정미 씨, 뭐 권우섭 씨, 그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다 그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해도 무방하다. 그러면은 그 피해자 단체는 저희 피해자 단체하고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 서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이 피해에 대한 문제 발단부터 해서 뭐 심지어는 한 내용과 그러니까 범죄목과 관련해서도 한번 모든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그 주장들에 대해 가지고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자. 이게 제가 공개 토론 제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저와 김판종 씨, 저와 송가병 씨, 저와 뭐, 피해자, 모임이라는 그 단체하고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게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임 없이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미팅을 하고서 토론을 한다고 해도 전달이 되는 게 엄청나게 축소된 상태에서 전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런 기록물을 통해 가지고 녹화를 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렸을 때 많은 피해자들이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다. 어, 송가병 씨나 저쪽 그 피해자 모임 쪽은 기술적인 이야기 가지고는 저도 마찬가지, 그쪽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두 쪽은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김판종 씨 쪽과 공개 토론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어려운 테크놀리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는 다루지 말자.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룰 내용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메인넷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K-스테디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떠한 운영 체계를 가지고서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구축을 했다. 이런 내용 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OK 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이게 뭐 앱이라는 거를 개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를 가지고서 그 앱을 개발을 하는 거고, 개발이 되는 앱에서 어떻게 사업이 전개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정책이라든가, 뭐, 지향하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뭐 사업적으로 계획서를 내고 이거를 로드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다음에 이 피해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지만은 기술적인 내용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개인키에 대한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앱에서 스태킹 되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그거는 기술적이라고 볼 수 없는 우리가 실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그거를 실행을 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좋다 이거예요. 다만 거기에 사용되는 뭐 기술적인 이런 그 우리가 뭐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메인넷이라 그러면은 메인넷이 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라운드 체인 기반의 메인넷이다. 메인넷의 주 목적은 뭐예요?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생태계를 가지고서 활성화되어 있을 때 각각의 그 D앱에서 어, 이 자산이라든가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그 선로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인프라를 이용을 하는 게 D앱에서는 메인넷의 인프라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뭐 가스비만 지불을 하면 그 사용 자체에 대한 부분, 이용에
이용과 관련되는 부분은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뭐 쓸데없는 기술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러니까 메인넷이 아무리 좋다 손 치더라도 아무도 이용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오픈소스 자체를 그 오픈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이 뒤에 개발자가 개발 자체를 착수를 못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김판종 씨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를 들면은 계약 관계가 쭉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서는 분명히 미디움 파운데이션, 즉, 첫 번째 계약을 했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의 실질적인 법인명이 영어로는 미디움 리미티드였고, 그런데 3주 후에는 미디움 INC, 인코퍼레이션으로 그 계약했는 내용이 인코퍼레이션으로 넘어갔으면은 공지사항에 미디움 리미티드가 나오지 말아야 되고, 미디움 INC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그 계약이 한번 주식회사 미디움으로 넘어갔는데 왜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공지의 주체가 됐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을 할 때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 여기가 어,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맨파워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자본금이라든가 맨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재단과 계약을 했느냐 그 다음에 인수 부분이라 그거를 인수를 또 그 다른 그 주식회사 미디움으로 넘겼을 때 이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스테이킹 지갑이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 그러니까 출금 주소 자체가 없었는데 내 지갑에 있던 게 빠져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개발해 놓은 그 앱을 통해서 그 순서대로 그 진행을 하니까 우리의 스테이킹 개수가 우리의 그 코인 토큰들의 개수가 빠져나갔다. 상식적으로 어떠한 데서 어떠한 쪽으로 나갈 때, 뭐, 통장 계좌에서 계좌로 넘기듯이 암호화폐도 어떠한 개인 지갑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그 다음에 왜 운영 인수권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내용이고, 그리고 운영 인수라는 의미보다는 주로 그쪽에서 이야기한 거는 분명히 개발, 유지, 보수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산, 그다음에 정책, 뭐, 그, 거래소의 상장, 모든 내용들이 이 개발 용역사 수준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냐.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는 실행만 하면 되는 입장에 있는 쪽에서 어떻게 재단에서 주어졌던 내용을 그 운영사 정도에서 그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를 자기한테 줬을 때 그 내용이 뭐 이거를 실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실행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의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시스템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그 어, 스태킹 되어 있던 그 암호화폐들이 오입금이 될 수 있었으며 그거를 어떠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회수를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공개 토론 제의를 한 이유는 그들이 항상 하는 짓은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그 녹화를 해가지고 내보내거나, 그 다음에 이후에 보면은 초창기에는 Q&A까지 해가지고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요를 하면서 그 내용들이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은 미더비라는 것 자체도 없고 일방적으로 주던 정보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 KOK 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지가 2024년 올해 2월 15일 이후에는 없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KOK 재단에서 모든 공지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재단에 있는 사람은 재단에 소속이 돼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토마스 프레이. 토마스 프레이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공지를 그 지금 올라와 있는 공지들이 2023년 한 6월 이후부터는 대부분이 그냥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나왔는데 KOK 파운데이션에 나온 그 내용이 정말 재단에서 공지를 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고 정보 전달의 문제예요. 심지어는 돈은 돈대로 받아 먹었는데 우리 KOK 플레이에 있는 앱 속에 있어야 될 그 쇼핑몰 서비스가 시스템 점검한다라고 이게 그 중지가 된 지가 벌써 1년이 훌떡 지나갔는데 1년 한 4, 5개월 돼 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안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한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피해자의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모든 사람들이 그 볼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요. 비유적으로 하자면은 내가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했고,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선거권을 가지고서 피선거권자를 선출을 한 거죠. 그러면은 선거권자가 피선거권자, 그럼 그 다음에 당선이 되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 의미예요. 지금 선거권자들은 우리 피해자라고 보면 되고, 당선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대신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주식회사 미디움 관계자들, 여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그거 자체를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니들이 분명히, 어, 기록물로 남겨놨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해야죠. 근데 다 입 다물고 다 숨어버려요. 지금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존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도 있어요. 그다음에 매출이라는 부분도 어떤 분이 요번에 그 집회를 하면서 이거는 그 국세청을 두드려서라도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매출이 갑자기 21년도부터 급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160억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177억이 되고 96억이 됐다는데 당신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히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 관련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발생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에비던스를 그 경찰이든 그 다음에 국세청이든 이런 쪽에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분명히 또 모른다, 우리는 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상 자산으로 뭐 두 개 한국도로공사와 조폐공사는 그 매출이 거의 나지를 날 수가 없다는 내용식으로 언론사에서 이미 확인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가상자산인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인넷에서 발행을 했던 MDM은 가치가 거의 없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도대체 매출이 나왔느냐? 그다음에 운영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했다고 하면은 그 개발비나 운영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떠한 식으로 그 운영 비용이라든가 뭐 운영을 하는 데 대한 해당이 되는 비용을 받았다거나 개발을 했는 개발 비용을 뭘로 받았는지 법정 통화로 받았는지 아니면은 KOK로 받았는지 근데 여기에서 뭐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로 받았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그거는 스태킹 되어 있던 거니까. 스태킹 되어 있었던 거는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교환을 해주는 그 비트나 이더를 KOK와 교환을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거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답변을 할 수 있는 데가 누구냐? 전 재단 이사장 최영규 씨 몰라요. 토머스 프레이 절대로 모를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KOK가 정말 상승 곡선을 긋던 시점이 언제냐?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 2021년 4월 중순 이후예요. 그럼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쪽은 재단 사람들은 나타난 게 없어요. 강지원 전 그 재단 이사장 1기 2대, 1기 1대 이사장은 황동섭이라는 사람이에요. 1기 2대 그 재단 이사장은 강지원이에요. 그러면 강지원이 있을 때 계약을 했다는 거고, 그럼 계약서를 보여주는 게 어렵냐? 그리고 경찰에 제출을 하는 게 어렵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운영을 했으면은 서버는 어디 있느냐? 누가 관리를 했느냐? 데이터베이스는 또 누가 관리를 했느냐? 데이터베이스 상으로 관리를 했던 그 입출금 내역서는 결국에는 그쪽에 그런 그 코인 토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 거는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거기에 항목별로 보면은 뭐 호텔왕부터 해가 뭐 쭉 있는데 비트이더 USDT, KOK, 다빈치 코인까지는 전부 다가 입출금에 대해 가지고 금액과 개수가 같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으로 그러니까 뭐 이 구독권을 뭐 구매를 해가지고 지불이 되는 거 이는과는 다 구별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비트에이드 USDT, KOK 이런 것과 관련되는 입출금 내역서에 대한 그런 관리를 누가 했느냐? 당연히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거를 우리가 경찰에 제출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김판종 씨 또는 거기 박윤성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줌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가감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전체를 두 시간도 좋고 세 시간도 좋고 어 녹화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80만 전 그 피해자들한테 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누구나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토론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거나 그다음에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항상 반박을 할 것이고 그런 반박한 거에 대해서 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주장을 계속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이렇게 토론한 내용은 전문 기관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객관적인 뭐 이 토론에 대한 그 의견을 가지고서 법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지정을 했던 이 사람들, 뭐 주식회사 미디움 관계자 중에 꼭지점에 있는 김판종 씨, 그 다음에 지금 프론티어라고 지칭을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의 스스로가 최고 우두머리라고 뭐 최고의 그 레벨을 가진 전 세계 하나뿐인 유일한 팔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송가병 씨, 그 다음에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체가 딱 두 개가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KOK 프론티어 협의회라고 하는 저희 하나와 이전에는 뭐 KOK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 있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울산경찰청을 통해 가지고 고소를 했고 법적인 대응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이 단톡방 뭐 글씨 몇 자 적고 몇 개 적으면 또 몇 명이 글을 올리고 하면 쭉 올라가는 이런 거 말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자신 있으면은 그냥 공개 토론에 그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해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제가 틀린 부분을 주장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 피해자 단체는 조직에 뭐 몇 명 정도 그 소위 말해서 이끌어가는 집행 뭐 위원장, 무슨 조직위원장 뭐 이런 위원장들도 많대요. 그러면은 이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정확하게 좀 주기 위해서 공개 토론에 응하는 게 아주 그 상식적으로도 맞다라고 생각지 않는가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합쳐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뭐 완전히 이 서로 그 떨어져 가지고 분리된 상태로 흩어져 가지고 지금 일을 해서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영상을 통해서 거의 뭐 한 600개 정도 되는 영상을 지금까지 올려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올린 내용은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기록물들, 뭐 공지사항이 있든 기사 내용이든 유튜브 내용이든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다 다뤄왔던 거죠. 왜 그거를 다뤄왔나 하면은 내용을 똑바로 알아야지 대응이 되는 거죠. 저놈이 센지 안 센지, 그다음에 저놈이 요런 내용을 하나 내놨는데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뭔 놈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한테 아주 그 뭐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드밴티지를 많이 주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여러 사람이 옆에 쭉 앉아가지고 저런 내용의
제가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한 내용을 스태프들이 많으면은 그 국회에 또 보면은 국감 질의할 때 그 답변을 하는 사람 그 뒤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갖다 제공을 해줘요. 답변자에게. 그거 같이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 하나를 상대로 했을 때 훨씬 뭐 이점을 가지고서 그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는 거죠. 안 하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저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반박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왜? 기록물들이 다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송가병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뭐 숫자가 10,000명만 돼도 충분히 뭐 아주 그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다른 거 없어요. 거래소의 가격이에요. 거래소에 얼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느냐예요. 매수자, 매수 역할을 하는 쪽이 많아야 된다는 건데 거래 대금조차도 그거는 뭐 몇만 불 걸어봐야 1억 미만이잖아요. 하루 24시간 주식 시장처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6시간 반인가 뭐 그 정도 거래소가 움직이는 데에 그 움직이는 그 거래 대금에 비해 가지고 24시간 365일 한시 일각도 쉬지 않고 거래가 되는데 그 거래 대금이 어떨 때는 거의 제로에 수렴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또 이런 내용을 하나 띄우고 나면은 몇만 불 됐다가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시간이 또 지나갈 때는 거의 또 제로로 갔다가 그거는 그 거래량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요. 띄엄띄엄 뭐 하나 스파크 하나 있다가 펄스 하나 있는 것처럼 하나 튀어 있다가 또 쭉 갔다가 또 하나 튀어 있다가 또 쭉 갔다가 또 하나 튀어 있다가 이게 그쪽의 거래 그 현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 잘났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잘난 사람들이고 다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도 반박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고 잘못된 내용이고 이게 맞지 않냐라고 계속 그 꼬집었는 것처럼 제가 주장한 거에 대해 가지고도 거꾸로 반박을 하면 되잖아요. 저는 제가 잘못했는 거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는 그 내용을 들어보고서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집회도 하고 정치권도 만나고 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언론사 뭐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는 이게 법적으로 범법 행위를 했다는 거를 증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시원찮은 경찰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를 할 그 여건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뭐 그 수사를 하는데 기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했다 또는 서단에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도 제가 요번에 듣고 왔으니까 그 내용을 제가 다 써가지고 국수본 그 경찰청의 국민신문고에 그 내용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고소하지 말고 쓸데없이 뭐 저기 송가병 씨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다라고 뭐 그쪽에서는 제가 어떻게 비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눈에 가시같이 보이겠죠. 자기의 주장을
하나하나씩 파헤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니까. 그럼 불송치 않는 것도 그중에 하나를 빼가지고 뭐 약식 기소가 되고 약식 명령이 나도록 벌금형을 나오도록 만들어 놨는 걸 저는 재판으로 갖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 포함되는 세 가지를 다시 이의 신청을 했는 게 무혐의 처리가 되니까 항고로 간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제 시간을 뺏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좋은 뭐 그 문화 혜택을 누리는 것 중에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을 하면서 이런 거를 온라인 상에서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개 토론 같은 거를 하고 이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툴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스로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은 뭐 고소를 당했다고 그쪽에서는 난리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맞다라고 그 주장을 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그 제의 아니에요? 왜 못해요? 그래서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이 주된 목적은 당신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도의적인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 피해가 당신들 때문에 안 생겼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신들이 많은 내용을 전달을 했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많은 그 이익을 얻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김판종 씨나 송가병 씨 이쪽이 있었고, 그런데 그 결과로 봐가지고는 뭐 지금 K 스테디움이라는 것도 거의 식물화되어 있는 거고 KOK 플레이도 식물화되어 있는데, 그 식물화가 되어 있고 피해자들은 전부 다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물은 결국에는 거래소의 가격인데, 이 거래소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거래 대금조차도 거래량도 이렇게 줄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당신들이 해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피해자 단체란 쪽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제가 분명히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스테이킹, 헤이지든 스테이킹을 하든, 그 다음에 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뭐 사기 유사수신 본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제가 거기보다는 이쪽 배임 쪽이 그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 여기 대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주장 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글 몇 개 올려놔 놓고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시위를 한다. 해도 거기에 몇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냥 뭐 각성하라, 어, 책임져라, 내놔라, 이것 말고는 구호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요 범죄는 어떠한 식으로 있어 가지고 이렇게 범죄가 이루어졌다. 내용도 있잖아요. 기록물이 이미 나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거를 입증을 못 하는데 결과가 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피해자들은 제가 그날도 그 이야기를 하고 경찰한테도 그 이야기했고 언론사에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 단체도 분명히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금융 범죄를 그냥 사기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입에 붙어 있고 그 금융 범죄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는 사기, 사기꾼, 사기 당했다. 이게 다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금융 범죄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걸 누구든지 정말 그 한번 속 시원하게 공개 토론장에 나와가지고 누구나 그 내용을 접하고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이 피해자들을 위해 가지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피해자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양측의 주장이 있으면은 하나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피해자 단체 중에 하나가 올려놓은 그렇게 그 나와 있는 기사가 도배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만 그냥 그 내용이 사실인 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이번 집회에서도 그다음에 제가 지금 컨택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실 또는 언론사 뭐 이런 쪽은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눈꺼풀을 벗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를 제가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사기다라고 보고 뭐 유사수신 또는 본지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워낙에 그 내용들이 마구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실질적인 범죄가 어디에 속하는지조차도 지금은 거꾸로 연막 작전이 돼버린 그런 경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회에서 설명한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그 경찰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임이라는 소리를 제가 먼저 하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배임이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울산경찰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범죄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다 했지요. 증거가 울산경찰청에 계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본다 그러면은 1400 몇 가지라고 하는 그 증거물이 출처, 그리고 이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내뱉은 내용의 출처냐, 이게 증거 자료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을 했을 때 1400 몇 가지라고 하는 그 증거물이 해당 사항이 되는 게 몇 가지나 될까? 그거를 검찰에서 봤을 때 기소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개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80만 또는 커뮤니티 풀에 있는 분들도 이 내용을 들어봐야 돼요. 커뮤니티 풀도 저희와 비슷한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미드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소통 안 해요. 일방통행이지요. 그것도 2024년 올해 3월 6일인가 그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 그때쯤 미드업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사라졌어요. 우리는 2024년 2월 15일 자 외에는 공지가 없어요. 그리고 바이비트로 옮겼던 다른 분들도 뭐 여러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출금을 했는데 출금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키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세요. 개인 키는 잃어버렸던 그 암호를 찾는데 사용을 할 수 있고 분실을 했을 때는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12개 영어 단어 또는 24개 영어 단어로 되는 내 개인 키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누가 다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김판용 씨 쪽에서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제 말만 듣지 말고요. 개인 키라는 거를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개인 키라는 거는 결국에 내 자산을 그,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개인 키예요. 내 지갑에 들어 있는 게 내가 지금 암호로 그 보내기를 하고 본인 인증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다른 쪽에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행할 때는 그거 필요 없지요. 그 사람들이 관여를 해버리면 저놈들 범죄 행위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대마하니까. 근데 오입금을 시켰잖아요. 오입금 되는 거 빼갖고 갔잖아요. 내가 동의도 하지 않았고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져갈 수 있는 그거는 개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업무를 그놈 어느 한쪽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이킹 지갑 주소도 당연히 그쪽에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다 있다. 업무도 그들이 해. 자산도 그들이 보관해. 그러니까 이게 배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우정사라는 쪽에서 올려놨던 그 공지사항에 이거는 법의 저촉을 국내법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이라 가지고 뭐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 이유가 셀 공화국을 가지고서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미디움 파운데이션 이런 거를 또 주장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없는 거고 주식회사 미디움이 있었고 K 스테디움 PT라는 싱가포르 법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법인 같은 경우에는 K 스테디움 PT라고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은 거기 법인으로 지금 돌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는 크립트라는 한국 업체고 그거는 주식회사 미디움의 자회사에 해당이 돼요.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하는 이유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공개 토론을 마다 할 이유가 없어요. 떳떳하면은 공개 토론 해가지고 제가 그 표현이 조금 뭐 그 유치스럽지만은 허재백이라는 놈이 지금까지 주장한 거를 저놈을 한번 까는 데에 얼마나 쉬운 거예요. 거꾸로 그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와가지고 공개 토론에 임하면은 자기들이 주장한 걸로 해서 저를 까문댈 수가 있어요. 저놈은 무식한 놈이다. 그리고 저놈이 잘못된 내용을 계속 그 정보를 피해자들한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응하지를 못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아마 어느 한 곳도 공개 토론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가장 쉽게 그 자기들 주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이 피해자들한테 피해를 준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고, 피해자 단체 하나는 제가 그쪽이 확실하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옮겨주겠다 이거요. 니들이 다 해라. 나는 그러면은 앞으로 니들 도와줄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왜?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제가 당연히 그리고 뭐 그 US 달러로 돼 있는 걸로 하면은 저희 집안으로 해가지고 다 그거를 갖게 된다 그러면은 한 4억 정도가 돼요. 그럼 그 돈 받을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뭐 10억, 어떤 분은 몇 억, 어떤 분은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죠. 근데 그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요. 양날의 칼처럼 뒤집어 놔버리면은 제가 요번에 그 집회를 하면서 문구를 거기다 제가 그 프랜카드에 올려놓은 내용이 그거예요. 피해자는 지옥. 그 다음에 이 범죄자는 천국행. 그냥, 그냥 뭐 저기, 니들 훌훌 그냥 날아가라. 자유롭게 날아가라. 법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잡아 넣고 이거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야 될 이 건물망에 어마어마한 구멍을 만들어 준다. 뭐 있으나 마나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이 피해자 전체에게 누가 해가 되고 누가 약이 되는지 이거를 따져봐라.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번 가장 기초되는 몇 가지. 그 다음에 점검물이라고 하는 부분. 심지어 뭐 그 최영규라는 사람 저 옹호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최영규라는 사람은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데 배임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부분 또 하나의 증거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준 거잖아요. 그 사람 가지고 있던 그 자체가 없었으니까.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조차도 그렇게 쉽게 뺏겨버렸는데 공지사항에 공지 하나 올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계약서에 그 사람이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계약서조차 못 보고 사업 관련되는 문서조차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뭐 10월 달인가 쯤에 35개 중에서 25개 KOK를 그쪽에서 콜드 월렛으로 받아 있는 거. 이거 말고는 가진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역할도 없었고. 근데 거기 또 저쪽에서는 뭐, 피의자로, 피고소인으로 지금 뭐 고소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확한 정보, 그다음에 내용 파악이 확실히 안 된 상태, 특히나 이 KOK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는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 스태킹에 대한 개념조차도 모르는 상태, 스테이킹이 뭘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건지, 스테이킹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US 달러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이게 피해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느냐라고 따졌을 때, 정말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여기에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내뱉었다는 이야기는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소개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원금 보장을 니들이 한다라고 했으니까, 원금 돌려도, 니들이 그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니들이 다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제의를 하는 거고, 특히나 피해자 단체의 뭐 그쪽에 리더라고 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리더라고 했을 때 뭐가 맞는지는 적어도 피해자들이 알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락 주세요. 제 연락처 다들 알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기회를 거꾸로 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 KOK에 참여를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뭐 그 되도 않는 거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그럼 그 주장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 제가 해줄게요. 왜 그게 해당 사항이 없는지. 그다음에 피해자 단체도 마찬가지. 저쪽 피해자 단체에서는 사기 유사수신 본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게 아닌지. 그럼 거기에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여러분들한테 다 공지를 해야죠. 정보 제공을 해야지요. 맨날 하는 소리가 그렇다라고 제가 저희 오픈방에 그걸 봤는데, 뭐, 비밀이다. 그거를 노출하면 안 된다. 그것은 노출할 게 뭐가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노출을 거의 다,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했는데, 기록물이 다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갈 만한 게 있으면은 저도 공개를 안 하지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쪽에서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대응 못 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정관 예우, 뭐 돈 써서, 어, 뭐 수사를 좀 그 미진하게 하게 하거나, 뭐 기소를 하는 쪽에다가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변호사 뭐 그 전직 뭐 검사장 또는 뭐 이런 안제 하여튼간에 능력 있는 사람들, 정관 예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든지, 뭐 그런 거 말고는 저희가 질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록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 말을 뒤집어 갖고 뭔가를 다시 숨기고 이거를 합리화하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저희 입장이고, 상대 쪽은 다른 피해자 단체는 뭐든지 다 뭐 1400 몇 가지 이런 게 전부 다 시크릿인가 봐요. 저는 그만한 정도가 있을 수가 있겠나. 그리고 저희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출처, 뭐, 범죄자로부터 나왔는 건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그리고 그거를 범죄 행위를 그 내용에서 뭐가 범죄 행위를 했는 건지를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의심스러워요. 근데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주장한 내용을 옳다라고 하고서 뭐 시인을 했을 때 그 여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내용들, 제 내용을 들었다라고 제 주장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이런 경우지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그리고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 하면 저는 얼굴이 그, 울긋불긋 지금 그, 빨개지면서 등에 식은땀이 나면서 머리에 땀이 나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이미 그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쉽게 그거를 인정하고 뭐 끝이 나도 그 결과가 나쁘든 좋든 자기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뭐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됐다라고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 정도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심플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아, 공개 토론을 제외한 목적, 이유,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목적은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자. 피해자들이 답답해 하는데 그 답변은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이유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밝혀야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제가 주장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쪽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녹화되는 거 저 절대로 이거 뭐 이렇게 이야기 해놔놓고 제가 불리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안 올리고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김판종 씨, 송가병 씨, 뭐 진은자 씨, 이행규 씨, 이무호 씨, 김정민 씨, 권우섭 씨, 뭐 그쪽 아주 그 피해자 단체는 한 지금 5명을 호명을 했는데 한번 하자고요.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아는 게 없어서 못 하겠습니까? 주장에 대해 가지고 반박을 못 하니까 못 하겠습니까? 이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세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에 제대로 아는 사람이 더 하고 싶어 하겠어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하고 싶겠어요? 아는 사람이 숨으려고 하지 않고 그 제의를 한 거를, 차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쪽에서 차요. 그리고 그거를, 안 하려고 하죠. 왜? 아는 거를 다 드러내야 되니까. 그게 알려졌을 때 쪽팔려서 어떤 것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신뢰도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우리 기업의 가격처럼. 지금은 7달러, 그쪽에 전부 다가 7달러로 일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신뢰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가격 7달러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 0점 지금 현재 거래소 가격이 0.0003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떨어져 버려요. 운신의 폭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이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두 사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증거 자료 기록물에 대해 가지고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어, 토론 제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안 맞다고 하면 당연히 쫓아와서라도 바로 내일이라도 하자 그래야 되죠. 내일이라도 하자 그러면 저 바로 할 수 있고 지금 이 시간 이거 보고 나서 바로 연락이 와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왜? 저는 확실하게 이 증거를 가지고서 그 토론에 임할 거기 때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내일 주일도 잘 보내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